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CCTV, 그 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날 밤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지만 그는 여전히 모르쇠 작전을 펼쳤습니다.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상세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의문이 더욱 깊어지는데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답변하겠다는 걸까요? 예, 지난해 12월 3일 밤 온 국민은 혼란에 빠져있던 그때 이른바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엇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이렇게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인데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부터 오후 11시쯤까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전 총리의 손에는 문건 2개가 있었고요. 국무위원들과 자리에 앉아서 이걸 살펴보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앞서 군사 기밀로 분류가 된 장면이라서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관측도 나왔는데 어쨌든 법정 녹화 중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걸까요? 그렇죠.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의 CCTV 내용은 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미 확인한 내용과 같이 장소적 이 보안성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비공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 또 공개를 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적 이익,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실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연히 공개되었어야 될 CCTV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 때문에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 원칙, 재판의 공개 원칙을 민주당이 넣은 거고요. 지금 오늘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면 실제 지금까지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말렸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예.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는 다 알고 있었고 사전에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걸 알고도 국무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실행 문건을 받고 이상민 장관, 최성욱 장관과 상의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진실의 일단 혹시나 했던 내용들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또는 이미 확인된 내용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덮고 넘어가고 대략 언론의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 변호인들이 브리핑하는 내용만 또 알려졌다고 하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재판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공개됨으로써 사실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 외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최상목 장관 등의 진술이 허위라는 내용들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판 공개를 통해서 그 재판의 내용에 있는 CCTV 공개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이 내란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위헌 위법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국민들께서 다 알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영상이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저희 패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은 이전에는 못 봤던 영상입니다. 오늘 법정을 통해서 법정 녹화 중계를 통해서 증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화가 됐고요. 당초 기밀로 분류가 됐지만 대통령 경호처도 이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내려서 법원도 이를 인정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녹화 중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영상입니다. 김동원 의원님,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문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있고요.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근데 앞서 예전 저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한 전 총리는 문건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말이 좀 거짓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있는 문건도 사실 인정을 안 했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문건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글쎄 그걸 처음부터 수긍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설득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저게 CCTV 영상의 힘인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 아무리 증언에 증언을 거듭해도 그것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말의 설득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저 CCTV 영상 하나만으로도 한 전 총리가 그 당시에 위증을 했구나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또 실제로 저 공개 CCTV가 있고 저게 현출될 수가 있다, 송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한 이상 본인도 위증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가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글쎄요, 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저게 저렇게 생생하게 공개가 될 일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워낙 예. 긴급한 상황이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CCTV 이 공개가 저렇게 중요한 만큼 지금 현재 온 국민의 관심사가 돼 있는 바로 양평 면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것도 조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냐 없었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과정을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물론 그 경우에는 당사자가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녹화된 것은 없다고 오늘 특검이 밝히긴 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그리고 문건 몰랐다. 나중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말에는 오늘 영상을 보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관례를 깨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관례를 깨고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겁니다. 왜 대법원장은 관례를 깨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대답을 못합니까? 저는 관례를 깨워야지만이 발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기억을 하지 못한답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분, 그리고 소신도 없는 분이 왜 총리를 하셨어요? 저는 권력욕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말년이 망가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구조 자체가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부석권, 대통령 밑에 같이 서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분은요, 불법 계엄 국무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이분이 거짓말을 해봤자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뿐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많은 영상 오늘 한 긴 분량이 수십 분 되는 분량이 특검에 의해서 오늘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드나들면서 손가락 4개를 차례로 들어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전이던 오후 10시 18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모여있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무언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이 중에는 앞쪽에 있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담겨 있다고 특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윤 전 대통령이고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봤던 그 TV 생중계를 위해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한덕수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항상 분주한 모습이 계속 영상에서 포착이 됩니다. 김기용 의원님, 손가락 4개를 김용현 전 장관이 펼쳐 보였는데 그때 마침 국무위원 정족수 4명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4개를 펼쳐 보인 게 여기저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펼쳐 보인 장면이 있었거든요. 안팎에서요. 이건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상황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CCTV에서 봤을 때 그날의 어떤 녹취, 음성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에 그 계엄 관련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논의가 됐는지가 좀 수사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4명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실체적인 그런 뭐 의도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도 완결성을 갖추려고 당시 총리나 김용현 장관이 노력했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도왔다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흐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뭐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았어야죠. 막지 않고 뒤에 와가지고 오히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요, 이 김용현 장관이 철저히 준비해서 정족수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의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족수를 맞추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실체적 흠결을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본인이 동조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말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에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이곳이 지금 대접견실인데요. 여기에 남아서 단둘이만 남아서요. 16분 동안 무언가를 협의하는 모습도 CCTV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문건을 주고받고 어떤 부분을 가리키면서 대화를 하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은은한 미소를,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은은한 미소를 보이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CCTV에 담긴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이제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생각보다 평온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진짜 옷깃이라도 잡고 말린 사람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없었고요. 굉장히 평온합니다. 당시 국민들은 국회 앞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출석해서 한 진술의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들 뭐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 굉장히 다급하게 막았던 것처럼, 반대했던 것처럼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예. 특검이 왜 그 법조를 적용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하수행이라든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의 이 범죄 성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까 4명이라는 국무위원 숫자의 부족은 그 이후에 4명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원수를 체크하면서 부르는 과정까지 다 이 CCTV에 녹화가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주었다는 실행 문건,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제, 최상목 장관에게 주었다는 이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국회 예산 차단, 이게 내란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상의하는 장면이 있고, 더군다나 회의 장면은 급박하지 않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이후에 실행하기 위해서 각자 나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죄,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성립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게 오늘 확인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장면이 공개되기 전까지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가 어떨지 상상을 많은 국민들이 하셨을 텐데 뭔가 발을 동동 구르고 국무위원들이 어쩔 줄 몰라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을에 뭔가 행정 처리를 하듯이 그냥 평온하게 하는 게 오히려 배신감이 느껴진다라는 국민들의 반응도 온라인에 많았거든요.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CCTV를 보고 난 뒤에 법정에 있던 재판장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또는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또 같은 시각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1인자와 2인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비슷한 혐의로 내란 재판을 받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참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거부라는 표현보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국민들 눈높이가 있습니다. 저 재판 불출석을 정말 방어권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들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재판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뭔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왜 저러지라는 국민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듯이 본인이 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정말로 하고 싶다면은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마지막 도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법리 다툼을 해야죠. 본인도 나름대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고 한 거에 대한 최소한도 도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판사 앞에서 소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내란 재판이라든가 후일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것을 방어권 행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재판 불출석 이것은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개된 국무회의 영상 속에 등장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짧게 여쭐게요.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실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이 교정시설을 돌아본다거나 이 교정시설에 대해 점검 지시를 하고 출입국 금지 직원 파견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삭제됐던 메시지가 복원이 됐는데 거기에 이 교정시설에 3,500명 규모의 수용 가능성 이런 부분이 검토됐다고 합니다. 이건 통상적인 지시 이렇게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관련된 진술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분명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영장 발부 또는 영장 심사 소식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수 토론으로 또 찾아뵙겠고요.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